네, 이제 개장 후 1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분위기 좋은데 어떤 전략과 종목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또 시장은 점점 연준을 신뢰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가요? 네. 네. 예, 전일 또 미국에서 5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치 상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고 기존에 또 전해진 것처럼 또 인플레이션 급등 일시적인 평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어떤 팩터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 주에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FOMC 회의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언급만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미국에서 제넷 옐린 미 재무부 장관의 어떤 발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장의 촉각이 좀 곤두세워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동향을 봐야 되겠죠. 해외 쪽이니까 기준금리 0%로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 긴축 정책 개시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멘트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아무래도 전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한은의 또 부총재께서 또 금리 한두 번 정도 올리는 것은 올린다고 해서 긴축은 아니다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로 좀 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어쨌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좀 상당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부담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겠죠. 어쨌건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긴축 스탠스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반기 시장의 전망은 상당히 실적 기업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업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국내 증시도 분위기는 좋지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포인트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특징 업종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꼽아주신 특징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죠. 예, 전일에 이제 상당히 네. 좀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사실 임플란트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또 우리 코너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업종 하면 대표적인 종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벤티움이라든가 디오라든가 바텍이라든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이죠.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존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기업 이슈가 있죠. 인적 분할이라는 네. 기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의 어떤 의결권 부활 이런 차원에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가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의 어떤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에서의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와진 거죠. 치과 치료, 임플란트가 더욱더 전일에 좀 부각됐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치과 보장성 확대 의견 개진 소식, 임플란트 수출액 호조, 보복 수의 기대감이라고 크게 세 꼭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책적인 지원이 전일에 또 보건복지부가 또 좀 제안을 긍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실적 단위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5월 수출액에서 임플란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6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고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종목 이외에도 덴티움, 바트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트렌드의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종목 위주로 해서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주가는 다 신고가 패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 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이벤트가 좀 들어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8월 30일 거래 정지가 되나요? 오스 임플란트가 네. 인적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쪼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비율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수급적 요소를 좀 체크를 해봐도 지난 한 달간 외국인 기관들의 시총 대비해서 무려 3.77%나 매수를 해줬어요. 지난 일주일간, 5일간에도 합산 무려 1.95%를 매수해줬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업종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특징 업종은 뭐가 있죠? 네,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보셔야 돼요.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색조 화장품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잉글로우드 랩 이런 것도 말씀 좀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어제도 올라온 종목도 보면은 또 그동안에 또 못 올랐던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클래시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꾸준한 상승이 좀 가능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코스맥스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특히 이제 색조 화장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거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됨에 따라서 이 컨택트 업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화장품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색조 화장품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드리기 있었는데요. 어쨌건 트렌드상으로 보면은 이 보복 소비 관련해서 A, B, C, D, E, F, G 있지만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화장품 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색조 쪽도 있고 네. OEM 쪽도 있고 네. 이쪽도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추는 아무래도 게 좋아요? 시장에서 네. 많이 언급되는 쪽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색조 화장품 쪽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색조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사실 종목 굳이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가격이 싸다라는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꾸준한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더 돌아오는 2분기죠. 2분기. 그래서 미국 및 중국 법인의 정상화에 따른 2분기 실적 호조 등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근데 최근에 주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또 신고가네요. 네네. 차트 한번 살짝 네. 볼까요? 우리 네. 아무래도 시청자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봉 일봉상으로 보면 이거 많이 올랐잖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패턴이 있어요. 네. 한번 길게 한번 보시고 느낌만 잡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자 2018년도 5월달부터 꾸준히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잡은 후에요.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게 올라와주고 있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하단에서 크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와 준다는 것은 언젠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상방향의 진행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꾸준하게 보셔도 되고요. 12,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많이 올라왔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장성을 감안시킨다면은 아직도 상방의 여력은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개의 특징 업종 저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반영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인데 미국과 중국이 조금 삐걱일 때마다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유니온 머티리얼 같으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유니온 머티리얼이 또 동구 RNS 이런 종목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전날과 오늘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중 상무장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소유한 틱톡과 위챗의 사용 금지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가에 연관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미국의 중요한 데이터와 미치는 안보 위협 검토를 요구한 새로운 행정명령 서명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좀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티플렉스 외에 유니온 머티리얼의 주가가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인대에서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한 반격, 근거법안 통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각이 어떤 몇 번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스탠스는 대립각을 세워가는 그런 흐름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관점에서 시각을 유지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좀 꾸준히 좀 보시고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큰 거죠. 크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구 RN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차원에서 주가를 좀 해석하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회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테마성 개념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까지 저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특징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종목이 상당히 강했는데 현재는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의료 관련주들이 개별적인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주가 분위기가 좋기는 했습니다. MZ 세대들이 요즘에는 등산도 많이 가고 골프장도 많이 찾으면서 네. 주말에 이제 우리가 뭐 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점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굳이 또 이렇게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변동성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캠핑 열풍을 타고 의류 판매 실적 호조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기존에 이제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 을 하던 그런 회사인데요.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더 2020년 2월 자회사 대부그룹을 통해서 의류 브랜드 사업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는 주목이 되고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상방향의 지수가 올라간다면 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좀 열어놨는데요.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한 재무제표입니다. PBR로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4.6배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입증이 안 됐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굳이 입증이 안 됐고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본 총계가 236억인데요. 그리고 현금 유보율이 표시가 안 돼 있고 부채비율 56%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있어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건 좋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개인 시청자님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했을 때 손해 보면은 이 종목 어떻게 돼요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면 전문가는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말고도 밑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고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이 최근부터 올라와주고 있어요. 예,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 이 종목은 관심 있으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폭이 좀 있기는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고 현재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곽 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특징 종목 두 개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곽 부장님이 골라주시는 오늘의 공약주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사실 이제 회계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경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공시 내용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섹터 임플란트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자사주 비중이요 4.73%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후에 이제 인적 분할이 되게 되면 회사가 쪼개지겠죠. 쪼개지면은 비율만큼 동일하게 신설회사 쪽으로 해서 자사주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통주가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그 가치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업사이드 견이 남아 있고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이제 PBR 밴드나 PER 밴드로 봐도요. 과거의 흐름치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고 2분기 또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죠? 7월 15일부터 8월 15일입니다. 8월 30일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또 다른 이슈가 부각이 된다는 이런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이 될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한층 더 모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주가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네.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네. 여전히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임플란트? 그렇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뭐 컨센서스를 당연히 이제 상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지금 오스템 홀딩스 중심으로 해서 지주사 체제 확립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들의 어떤 선전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해서 또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중국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195% 정도 1분기 기준에서 증가가 됐어요. 중국을 공략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다들 또 연세가 드시면은 치과 치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명성은 유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시장 내 점유율 뭐 최상위 수준이고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단을 좀 제한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내용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단이 깨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 또 다른 이유가 또 후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단은 제가 87,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87,000원 안 깨지면 보유다로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잡으시고요. 12만 원까지 주가 많이 올라준다면은 절반 매도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추세 대응 하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일 그 한 달간의 거래 정지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중장기를 보유하신다면은 8월 29일 날 전량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의 공략주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개장 후 1시간 오전장에 대한 전략을 모두 세워봤고요. 곽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 대표의 곽부장의 곽영은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